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4년 공공경제론 수업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경제론은 강의 동영상을 먼저 올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늘 올리는 것은 행복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강으로 행복함수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가? 두 번째,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나의 행복 요인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나의 행복함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강의는 여러분 모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인생 나름대로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행복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 공공경제론 배우는 과정도 이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한번 그 내용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매년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는 각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행복하다 이런 수준을 떠나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돈이죠, 돈. 돈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에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엔에서도 여섯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 경제적인 수준, 1인당 GDP라고 하는 개인 소득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요거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가 우리 너무 개인화돼 있고 또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위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유, 얼마나 자유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대함, 이 사회가 얼마나 관용성이 있느냐. 요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외국인들 얼마나 포용할 것인가. 또 기꺼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좀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 그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은 반부패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정부나 기업이나 부패한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지표라고 그랬는데, 부패가 적을수록 더 행복한 나라다. 그래서 여기 디스토피아는 그 밑에 나오는 유토피아의 반대입니다. 유토피아는 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나라, 사실은 하늘나라와 같은 거죠. 유라고 하는 게 없는 나라예요. 이 없는 나라, 그게 최선의 나라라고 본다면, 디스토피아는 굉장히 지옥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디스토피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행복 요인이 다 아주 최악이다, 이런 상태는 디스토피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상태다, 그러면 유토피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유엔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국민들이 고백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넘버원
핀란드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 10등 안에 드는 행복한 나라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7.8, 7.5, 7.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0점 만점에 이런 나라로 1등 나라라고 해서 10점 만점에 만점이 아니에요. 한 7.8점 정도가 나오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몇 점 주겠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습니까? 핀란드는 평균적으로 7.8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를 주느냐? 5.95점. 10점 만점에 5.95점. 세계 랭킹, 이게 한 159개 국가가 되는데, 이 행복조사한 것이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57번째 해당하는 나라다 이거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그죠?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헝가리. 우리나라 못 살지만 여기는 더 행복감을 느끼죠. 경제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밑에 있는 나라 그리스, 어? 타일랜드, 몽골리아, 차이나,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뭐 열 몇 번째라고 하지만 행복 순위로 따지면 57번째, 그 절대치로 따지면 5.9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유엔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불행감을 느끼는 나라, 여기는 이제 137개 국가가 2024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불행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세계 10점 중에서 1.8점밖에 안 돼요. 레바논, 시리아, 짐바브웨, 보스니아, 말라위 이런 못 살고 자유도 없고 독재 이런 나라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뭐 어, 헬조선 뭐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137개 국가 조사했는데 그중에 57번째 그리고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의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항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 자신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옛날 노래인데 7080 콘서트 틀어보면은 조경수란 사람이 나와요. 이게 뮤지컬 배우 조승우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행복이란 이런 노래가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사랑 노래인데 아무튼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 사랑을 하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여인과 또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불행하겠죠. 아무튼 이래서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이지 한번 살펴보세요. 국어사전에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해요. 영어는 happiness 이렇게 하죠.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 심리적인 상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영사전 메리안 웹서를 본 건데, A state of well-being and content, 만족한 상태, joy, 기쁨이 있는 상태라고 하죠. 밑에 보면은 velocity, aptness, a striking happiness of expression, 또 뭐 이런 것들이 앞서 옛날 개념에는 good fortune, prosperity 이런 것들도 좀 행복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BC 350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키안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학 책에서 이게 니코마키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한테 주는 윤리학 책을 이렇게 붙여요. 여기에 행복은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영어로 해피니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이 행복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편안한 상태, 그러한 선한 삶으로 인해서 평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짐승들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내부적으로 여가와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삶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누리는 이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사탐 때 배웠겠지만 아파테이아, 헤더니즘, 아타락시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은 대표적인 금욕주의자들, 금욕 철학자들의 스토아 학파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나 욕망이 휘둘리지 않고 딱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그래요. 이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퀴레네 학파, 아, 퀴레네 학파는 여기 쾌락주의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야, 그런 아파테이아가 어딨어? 우리가 실제 기쁨을 느낄 때, 쾌락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지. 그건 헤도니즘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사실은 키레네 아빠의 헤도니즘적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들도 살펴봤을 거예요. 이것도 좀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는 아타락시아 그래요. 여기는 이성에 입각한 영혼의 평정한 상태. 너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성으로 딱 통제되는 그 상태. 그래서 뭐 저런 쾌락이 없다 하더라도 고통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그 상태를 아타락시아. 이게 서양 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불교의 행복론이 있고 기독교는 또 기독교의 행복론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철학자들 논의에서 나오는 거는 아파테이아, 또 헤더니즘 또는 아타락시아 이런 컨셉이 있다. 본격적으로 제 자신을 좀 소개하면 저는 이 행복을 소극적인 행복과 적극적인 행복으로 나눠요.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적 행복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훨씬 빨리 느낍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한 끼 가지고도 행복감을 느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자유를 느끼는데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행복감이 클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재벌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들 오히려 행복감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소극적인 행복은 이 서바이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에 있다가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느껴 이전될 때 느끼는 행복감을 소극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극적 행복이 채워진 다음에는 이때는 적극적인 행복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때 느끼는 행복. 그걸 self actualization, 즉 자아 실현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일단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서바이벌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고 그 서바이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felt need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뤄 나갈 때 또 행복을 느끼게 되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 게임할 때, 뭐 건강할 때 이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private satisfac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반면에 인간은 제가 계속 강조하겠죠. 인간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때 느끼는 그러한 public satisfaction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 국가대항 축구 경기 할 때 함께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됐을 때 같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 공동체적 행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소극적 행복,
적극적 행복, 개인적 행복, 공동체적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100점 만점으로. 아까는 유엔은 10점 만점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행복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볼 때는 역시 개인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30이라면 개인은 70. 소극적 행복과 적극적 행복 중에 나는 뭐 재벌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행복이 일단은 더 중요해요. 7대 3. 그래서 각 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행복이 반이고 나머지 행복이 또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점수를 여러분들도 한번 매겨 보세요. 이거는 100점 만점이고 자기의 행복 점수를 따져보면 얼마인가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56세가 되었는데 제가 69년생 닭띠입니다. 어, 행복을 논하기 전에 서바이벌 측면에서 불행했던 요인들. 저는 가족과 이별,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5형제인데 지금은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이 먼저 갔고 동생 먼저 갔고 가족과 이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불행한 느낌을. 제 안에 또 우울증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불행감을 느끼죠. 아플 때 불행해요. 또 왕따, 외로움을 느낄 때 저는 불행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불행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무기력증 느낄 때 또 불행감을 느껴요. 공동체 차원에서는 불공정한 대우가 만연할 때,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또 불확실할 때, 이런 때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느냐? 그렇죠? 가족이 내 개인의 측면이니까 가족도까지는 제가 개인, 공동체이지만 또 개인적인 요소죠. 개인적으로 아내와 아들, 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또 성취를 이뤘을 때, 논문을 쓰고 승진을 하고 책을 썼을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욕탕 속에서 반신욕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음? 듣고 읽고 하는 시간 좋아하는데 그렇게 목욕탕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취미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낚시, 야구, 탁구, 골프 이런 것들인데 운동하고 취미 생활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공동체 측면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공동육아로 길렀는데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들이 함께 우리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자식으로 기르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좀 행복했었고 또한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한남 마중물 협동 나중에 소개할 텐데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어서 장학금 또 주고 또한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공동체가 그리고 소속 집단이 잘 될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행복을 주는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것이 불행을 주는가, 불행은 없애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생에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줘봤더니, 아, 개인과 아,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50점 만점에 한 30점, 공동체 측면에서 15점,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거 10점. 다 따져봤더니 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면 62점. 우리나라가 아까 57점이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보다 좀 높은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6.2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함수를 찾고 요 X1, X2, X3와 같은 행복 요인을 찾아서 불행 요인은 없애고 행복 요인은 높이는 게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이게 가치관이고 행복관이고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람마다 다 행복의 개념이 달라요. 주관적으로.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상태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요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바뀌었으면 내가 건물주의 아들이면 행복할 텐데 가능한가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constraint라고 해요. ST를 subject to 요거는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요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저는 아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바꿀 수 물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서 그게 중요한 요인이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볼 때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매달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에요. 어떤 선택? 더 올바른 선택, 더 합리적인 선택,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배우는 것이 경제학이고 이거는 결국 각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is day? 요즘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10점에서 0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를 주세요. 이런 거. How about happy?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세요? 걱정이 뭐예요? Depressed 얼마나 우울해요? 이런 것들 가지고 대한민국의 1000명을 샘플링해서 나온 거죠.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 행복을 측정해 보는 거. 나는 1년 내내 측정해 봤을 때 어느 달일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난 추울 때 좀 불행감을 이렇게 감기 걸리고, 지금도 제가 감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주관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이거 째껴버려야 돼.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자연 질서, 사계절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저는 키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 바꾸려고 애쓰는 거. 물론 이걸 바꿔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별 바꿀 수 없고 키도 바꾸고 유전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질서도 저는 바꿀 수 없다. 물론 미시적으로 조그만 부분들은 바뀌어 나갈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고 유교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500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이거 바꿔야 내가 행복하니까 나 행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없앨 거야. 물론 제가 이제 공동체주의자로서 자본주의와 저항해서 싸우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건 조금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 법률, 정책 이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헌법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헌법도 30년에 한 번씩 좀 바꿔줘야 좀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게임의 룰이잖아요. 게임의 룰이 뭐 제가 87년도 헌법인데 제가 태어나서 56년을 살도록 헌법 투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런 것들 문제고 법률도 사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그러는데 그거 할 시간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요 뒤에 나오는 내가 선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뭐 경제적인 요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H2MD라고 저는 저에게 행복을 미치는 H2MD 이렇게 해서 H3MD 하기도 하는데 H2, H2O 이렇게 물이 H2O잖아요. 제가 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H2O 관련된 거 뭐가 없을까 그래서 H2MD 이렇게 보면 H1 health 저한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럴 때 느끼는 불행감 이걸 없애려면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넘버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점, 강점, 기회 요인, 위해 요인.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건강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내 건강을 유지하기에 맞는 어? 운동도 해야 된다. 756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5일은 60분 정도 꼭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된다. 그래서 health management가 넘버 원이라. H2, 그다음 humanity management. 이거는 멘탈. 이거 멘탈 정신적으로 인성이 긍정적이고 남을 돕고 이럴 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행복하다. 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H3 그러면은 이 안에 H3 하비가 들어가요. 하비. 취미 생활하는 게 퍼스널한 관점에서 행복을 H1, 2, 3 이렇게 H2MD, H3MD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M은 뭐냐면 그래도 행복에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매니지먼트. 이 캐피탈리즘 소사이어티. 자본주의 국가에서 머니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조금이라도 알바해서 돈 벌고 명절 때 용돈 받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공부해야 돼요. 스탁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스탁이라고 리얼리스트 부동산도 연구를 해보고 지금 바로 살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 그 리츠라고 하는 그 ETF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NFT도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비트코인도 연구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D는 뭐냐?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 주의입니다. 드림.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람이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H2MD 또는 H3MD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는 E2CS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E2CS는 뭐냐? E와는 equity. 이 공동체가 공정성이 무너지고 부정부패, 차별이 만연하면 이 공동체적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지역 수준에서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 내 공동체가 잘 되어야 그것도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에 소셜 인티그레이션, 이건 소셜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나라 다 정치적으로 싸우고 지역 감정으로 싸우고 세대 차이로 싸우고 남녀 성별 차이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통합될 때 인티그레이션 통합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H2MD, 사회적으로는 ES, E2C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이 행복함수에서 넘버 원 여기서 지적하지 않는 이 함수에 해당하는 요 위에 보면은 펑션의 F가 있잖아요. 이 F가 펑션 함수의 펑션의 F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행복에 미치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 펑션이 알고 나왔더니가 믿음의 함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어, 행복하더라 이거죠. 아까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아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삶은 meaningless, 아주 허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나눌 텐데 저는 여러분들 시절,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까지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이제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학교고 이런 학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뜻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수업을 듣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정말 절대자,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이 함수 중에 함수, 믿음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측정해 보고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어? 물론 행복하면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려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아까 건강이 안 좋은지, 돈이 없는지, 내가 취미 생활이 없는지, 개인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또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불행해. 그럼 엄마 바꿀 거예요? 아빠 때문에 불행해. 아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들은 제거하고 가능한 것들 중에 바꾸는 거예요. 가능한.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행동 전략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만 장학금을 받으면 행복할 텐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내가 지금 24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지? 맨날 술 먹고 게임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 시간을 냉철하게 따져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의지적으로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단번에 하루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루하루 벽돌 쌓기예요. 하루하루 매일 꾸준히 이것을 해나갈 때 이게 쌓여서 이 행복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의 집을 지려면 벽돌이 한 4천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벽돌 하나씩 쌓으면 360개인데 그거를 한 10년 정도 쌓아야 10년 정도 쌓아야 이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가꾸어 나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이라 제가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 자신을 소개하고 앞으로 수업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이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가지고 첫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no more right to consume happiness without producing it than to consume wealth without producing it. No more than 군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게 no more than이 나와 있잖아요. 뭐뭐 하는 거는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내가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되듯이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들어 나가는 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위에 나오는 H2MD, H2MD, ESCS면 ESCS 이런 요인들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일기에 적고 오늘 어땠는가 되돌아보고 이런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 강의 영강으로 이야기한 행복론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